안녕하세요. 조달 시작을 돕고 있는 조달파워입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 홍보, SNS, 마케팅 이런 분야에서 이제 입찰을 이제 막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 그런 조달 업체 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업체의 입찰 지식은 어떠신가요? 특히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도 역시요, 뭐 온라인을 통한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입찰량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달 파워에게도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문의 전화가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사실 아직 모르시고 계시는 조달 업체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오늘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런 또 영역이 있구나 한번 알아보시고요. 한번 시도해 보십사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관심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바로 나라장터 사이트로 가셔서 한번 입찰 공고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나라장터 공고명에 SNS 이 세 글자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도 많은 정보가 나올 겁니다. 자, 나라장터에 보시면 이렇게 입찰 정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여기 공고명에 SNS라고 이 세 글자만 한번 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이제 진행되는 공고건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물론 SNS 외에도 홍보 또는 유튜브 또는 마케팅 이런 다양한 단어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많은 공고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조달 업체분들이 어려워하는 지점이 바로 이 계약 방법에 대한 지점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일반 총액이라는 것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요게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일반 총액이라고 하는 계약 방법은 적격 심사를 통해서 업체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 심사라는 거는 계약 이행 능력 심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선 가격으로 업체를 선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업체가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과업이나 어떤 경영 상태가 다 충족이 돼서 원만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심사예요. 그래서 이 적격 심사까지 통과를 해야만 최종 낙찰자가 되고 계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일반 총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써 있죠. 이런 거는 그 수요기관에서 제안을 할 때 제안 요청서를 교부를 해줘요. 그리고 이 제안 요청서에 의한 내용대로 제안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그럼 조달 업체는 이 제안 요청서를 보고 제안서를 열심히 쓰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 수요기관에 가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또는 평가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제안한 그 점수와 그리고 내가 써서 낸 입찰 가격 점수를 합산을 해가지고 가장 고득점을 맞으시는 분이 그 해당 입찰의 이제 낙찰자로 좀 선정이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와 B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방식이 많을까요? 대부분 한 80% 이상은 그 B 방식이에요. 바로 이 제안서를 작성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이 월등히 많습니다. 특히 이 SNS 분야는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 방법을 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구나, 규격 가격 동시구나 이런 건 이제 제안서 부분이고요. 이 수의 총액 소액 견적 입찰 이런 부분은 이제 가격으로만 업체를 승부하는 방식입니다. 또 이 수의 총액 소액은 적격 심사 부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일반 총액, 제한 총액은 적격 심사도 하는데 이 수의 총액 소액 견적 입찰은 또 그 적격 심사도 진행을 안 하니까 더 완전히 이제 가격만 보는 방식이라고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 조달파워 블로그에 오셔서 한번 이 내용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아실 수 있어요. 즉 이 조달 시장은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돈 버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이 전자입찰 꿀팁도 제가 조달파워 카페에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어딜 보시면 되냐면
그 조달파워 카페에 오셔서 이 무료 자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무료 자료를 한번 눌러보시면 조달파워가 몇 가지 무료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조달 시작을 위한 기본 개념 탑7 그리고 입찰에 성공하기 위한 노하우 14가지 이런 식으로 좀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영업적인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업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달 영업에 대한 노하우 11가지 이렇게 무료 자료로 카페 회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해서 본인의 지식으로 전환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오셔서 한번 여기 무료 자료 체크하셔서 한번 도움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더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내가 SNS 입찰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럼 보통 한 7가지 정도가 준비가 되시면 됩니다. 7가지 정도. 물론 이 7가지가 한 번에 다 있어야 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하지만 이 7가지가 어떤 공고에서는 한 4가지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공고에서는 5가지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공고마다 요구하는 사양이 다르고 제가 이제 조달 파워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한 7가지 정도만 준비를 해 놓으면 웬만한 입찰에는 참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첫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지역 제한이에요. 해당 그 사업자 등록증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지역에 있느냐로 입찰 참가 제한을 해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복불복 같은 느낌이죠. 만약에 나는 서울 지역 업체인데 경기도 업체에서 발주를 한다. 그러면 입찰이 이제 참가에 이제 제한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제한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이 지역 제한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온라인 마케팅은 영상을 제작하는 일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 제작 서비스라고 하는 이 세부 품명에 대해서 조달 업체가 내가 직접 동영상을 만듭니다라고 이렇게 증빙이 되셔야 돼요. 그걸 이제 바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라고 해서 꼭 물품만 직접 생산 증명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용역, 즉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직접 생산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SNS나 영상 제작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동영상 제작 서비스 정도는 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발급받는 장소는 제가 또 블로그에 안내를 해 놓았으니까 이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한번 이 직접 생산 증명서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 조달 시장은 크게 5단계가 있어요.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보통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을 합쳐서 중소기업이라고 부르고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임을 또 증빙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중소기업입니다 라고 확인을 해줘요. 중소기업 확인서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매년 발급받으셔야 되고요. 역시 또 이 부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블로그에 또 오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료로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또 역시 입찰 그 공고문을 자꾸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 소프트웨어 사업자예요.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서를 또 발급받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입찰 참가 조건을 제한을 했는데 나는 아직 이게 없다. 그러면 입찰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또 역시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물 제작업 이것도 좀 필수적인 사항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 동영상 제작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직접 생산 증빙을 받고 싶으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할 당시에 내가 이미 비디오물 제작